막로 해석법은 노드 해석법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를 지정할 때 아까는 메쉬 방식을 써서 전압의 미지수 숫자를 줄였어요. 이번에는 노드 방식을 먼저 써서 흐르는 전류의 미지수를 갖다가 줄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압원이 하나 있고요. 이것도 타임 영역에서 문제를 먼저 주어졌을 때 이게 VST라는 전압원이 들어가고 2옴, 여기가 0.2 헨리, 여기가 0.1 페러, 얘가 1호. 그리고 VST는 10의 코사인 10t 플러스 30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회로를 갖다가 주파수 영역으로 옮겨요. 주파수 영역으로 옮기는데 전원을 보니까 오메가가 10 레디안 파세크예요. 그렇죠? 요 T 앞에 붙어 있는 얘가 주파수 오메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 레디안 파세크고, 그러면 이 회로에서 들다 보니까 C가 0.1 페로짜리 C가 하나 있고 0.2 헨리짜리 인덕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0.1 페로짜리 캐패시터가 만들어지는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J에 오메가가 10, C가 0.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J 1옴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0.2 헨리가 만들어지는 임피던스 GL J의 오메가 L이고 J의 오메가가 10, L이 0.2니까 2옴이 됩니다. 그래서 인덕터는 J의 2옴, 캐패시터는 마이너스 J의 1호. 그 다음에 VST가 예로 주어졌으니까 VST의 페이즈는 10에 30도 이렇게. 그러면은 주파수 영역으로 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에 30도 단위는 볼트. 이용 J의 2옴 마이너스 J의 1옴 1옴. 자, 그러면은 소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은 전압의 미지수는 5개가 있고요. 그건 좀 따로 생각하고, 얘네들이 전류의 미지수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회로의 로드점을 구하니까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러면 기준점 빼고 나면 나머지 3개의 점에서 노드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전류 미지수에다가 노드 방식 3개를 써서 뒤수 숫자를 줄이면은 2개의 전류 미지수로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메쉬 전류 I1과 I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메쉬 전류 I1하고 이 메쉬 전류 I2로도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메쉬 방식을 만들 때 또는 루프 방식을 만들 때 뭐를 쓰는 거예요? 소자의 특성식을 쓰면 되는 거죠. 이때 소자의 특성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쉬 방식을 씁니다. 그러면은 요점에서 여기로 올라가는 10에 30도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I1이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유의가 되는 거니까 전압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I1만큼 전압이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압이 유기가 된다면 I1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얘는 떨어지는 전류 방향, I2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전류가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제2의 2옴에다가 마이너스 제2의 2옴에 I1 마이너스 I2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 두 개를 오른쪽으로 넘어서 정리하면은 2 플러스 제2의 I1 마이너스 제2의 I2는 10에 30도. 이것이 일식입니다. 그 다음에 메쉬, 두 번째, 이 메쉬에 대한 방식 쓰면은 이 점에서 1로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J2의 I2 마이너스 I1
이렇게 더하기 빼기 내려가는 쪽으로 하고 마이너스 j1옴에 i2 만큼 내려갔고 1옴 또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더하기가 돼야 되네. 아니지. 마이너스 j1옴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i2는 제로. 그래서 마이너스 j2에 2에 i1 그 다음에 i2는 1 플러스 j네. i2는 제로.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요. V1은 매트릭스 방법을 쓰면 i1이네. i1은 2 플러스 j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j2 마이너스 j2에 1 플러스 j 분의 i1이니까 10에 30 0 마이너스 j2 1 플러스 j 네모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한 여러분들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1t는 네모 코사인 10t 플러스 세모 이렇게 나옵니다. I2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신호가 10 코사인 10t 플러스 30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반경이 10인 원주상에 30도라는 각도를 갖고 요점에서 스타트해서 10레디안 파세커로 원운동하는 물체의 X축에 사형을 내린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지 말고 이거 내가 이렇게 축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은 스타트가 30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0도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은 빨간 라인으로 출발하면은 계산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얘가 10이 돼 버립니다. 그럼 계산이 쉬워요. 얘가 30도 따라다니면요. 이거 뒷각 잡히기로 건치면은 5 루트 3 플러스 j 의 5라는 항으로 따라다니니까 계산하기가 복잡해져. 그런데 얘를 0으로 만들면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리고 나온 답이 얘를 0으로 해갖고 나오면은 어떤 네모 프라임에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얘는 두 개가 같습니다. 왜? 빨간 좌표든 흰 좌표든 반경이 10인 원주상을 움직이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얘를 0을 쓰든 30을 쓰든 내주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면 크기는 같고요. 요 각도만 변경이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30도만큼. 그래서 여기에서 30도를 더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0으로 해갖고 계산을 다 해. 그러고 나온 결과치를 갖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면 됩니다. 요 흰 선으로. 그래서 30도 간 놈을 0도로 끄집어 이루고 나서 계산 다 하고 나서 원상복귀를 시켜도 그건 틀리지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줬고, 아니면은 10t 플러스 30도를요 10t 프라임이라고 둬. 그리고 새로운 프라임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vs t 프라임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하,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t 프라임으로 나옵니다. 그죠? 답은. 그 t 프라임을 나온 걸 갖다가 t로 고치면 돼. 그러니까 10t 프라임이라는 건 걸로 나.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 나오는 게 만약에 45도다.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왜 됩니까? 네모 코사인에 10t 프라임 플러스 45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대신에 뭐가 들었냐 하면은 10t 플러스 30도를 넣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갖다가 치환 법칙을 써서 아예 0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 붙어 있는 이 각도가 있으면은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얘를 0으로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좌표로 두고 문제를 풀어. 그리고 다시 결과를 갖고 원상복귀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 좀 더 발전하면은
이 함수가 사인 함수면 굳이 코사인 함수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사인 함수면 그냥 사인 함수를 갖고 페이지를 써.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 값을 갖고 만들 때 얘가 코사인이 안 들어가고 여기에도 같이 사인을 쓰면 됩니다. 굳이 얘는 사인이니까 위상으로 곤치려고 하면 코사인을 곤쳐야 돼. 곤치서 문제를 풀어 나오는 답을 그대로 코사인 써도 되지만 사인을 갖다가 그냥 사인이 있으면 얘를 코사인하고 생각하고 쭉 풀어 나오는 답을 타입 영역으로 갈 때 코사인으로 가지 말고 사인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원운동인데 내가 X축의 사행을 이룰지 Y축의 사행을 이룰지는 처음에 Y축의 사행을 나눴으면 끝까지 Y축의 사행을 이루면 돼요. 그렇죠? 처음에 코사인, 즉 X축의 사행을 이뤘으면 답도 X축의 사행으로 나오는 거고 내가 Y축의 사행을 갖고 계산하겠다. 그러면 끝에 나오는 답도 Y축의 사행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또 새로운 예제. 자, 타임 영역에서 표현된 것이 아니고요.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된 회로입니다. 자, 이랬을 때 전원으로 인가되는 전원의 페이지는 3-j2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회로에 전류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류원이 들어있으면요. 아까 노드 해석법 할 때 전압이 들어있는 케이스하고 동일합니다. 자, 노드 해석법에서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를 모르기 때문에 슈퍼노드로 만들었고 전압원의 특성식을 다른 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막로 해석법을 할 때 전류원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전류원의 특성식 안에는 전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루프 방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쉬 방식을 이렇게 세 개를 씌우게 되는데요. I1, I2, 이렇게 I3라고 세우는데 요 I3에 대한 메쉬 방식은 얘 때문에 못 씁니다. 그쵸? 그 대신 얘 전류원이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 두 개의 메쉬 방정식에다가 세 번째 메쉬가 아니고 이 전류원의 특성식을 이용해서 방정식 하나를 추가를 해서 3원 1차 연리 방식을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쉬 루프 I1에 대해서 방식을 씌우면은 VS만큼 올라갔고요. 그래서 VS 인가되는 토탈 전압은 4ohm에 걸리는 전압 4I1, 그 다음에 J3ohm에 걸리는 전압 J3에 I1-I2, 그 다음에 J1ohm에 걸리는 전압은 J에 I1-I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니까 4 플러스 J4의 I1 마이너스 J3의 I2 마이너스 J의 I3가 VS니까 3 마이너스 J의 2 것이 첫 번째 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요 메쉬 방식입니다. 그러면 J3ohm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마이너스 J1ohm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1ohm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 밑에 있는 1ohm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J3의 I1, I2는 1, 2 플러스 J2의 I2 마이너스 I3가 0. 세 번째 루프는 방정식이 아니고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을 들다 보면 일로 오는 전류가 2I0, 2V0 이렇게 오는 전류가 I3니까 I3는
마이너스 2배의 V0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V0 정의가 여기 있죠. 그쵸? 뭐냐면 J3의 V0는 J3의 I1 마이너스 I2. 그래서 요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I3는 마이너스 2배의 J3의 I1 마이너스 I2. 그래서 곱해가 1로 넘어오니까 J6의 I1 마이너스 J6의 I2 플러스 I3는 0. 이것이 3식. 그래서 1식과 2식과 3식으로부터 I1을 구하면 3월 1자 1방식이니까 좀 복잡하죠. 4 플러스 J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의 3,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의 3, 2 플러스 J의 2, 마이너스 1, J의 6, 마이너스 J의 6, 1, 분의 3 마이너스 J2, 0, 0, 마이너스 J3, 2 플러스 J의 2, 마이너스 J의 6,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 1. 이렇게 만들어지게. 그래서 계산이 좀 많아요. 이 복사수 계산은. 이거 해놔도 또 많죠. 이렇게 세 개를 곱해. 곱할 때 여러분 좀 계산이 되면은 바로 계산하면 좀 빨라요. 이게 4를 묶어내. 그럼 1 플러스 J 돼. 2를 묶어내. 1 플러스 J가 돼. 1을 곱해. 그럼 뭐 해야 돼요? 8에 1 플러스 J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개 곱하면,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J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18. 이거 세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3개니까 마이너스, J가 3개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J, 그 다음 3, 6, 18. 그래서 J의 18 분의 빼기 이렇게 세 개 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맞나? 마이너스 플러스 J 맞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6에다가 12 1 플러스 J 이렇게 세 개 곱하면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네. 빼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고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J 마이너스 플러스 J 마이너스 J6 4, 6, 24 1 플러스 J 분의 3 마이너스 J2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 빼주면 되니까 2에 2 플러스 J2 마이너스 플러스 J6 그래서 계산을 다 하면 됩니다. 이거는 역시 네모의 뭐 유상 얼마 이렇게 만들어지고 I2, I3 똑같죠. 그래서 전류원이 있을 때는 전류원을 포함하는 루프 방정식은 세우지 않는다. 왜? 전류원의 전압은 모르니까. 그 대신 전류원으로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진다. 자, 이 회로에서 인가되는 전원이 10 코사인 2t 플러스 90도일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V0t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주파수 영역으로 옮겨야 되죠, 그쵸? 근데 저 사용되는 전원의 주파수를 보니까 2레디안 파세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덕터와 캐패시터가 임피던스가 바뀝니다. 그래서 0.5 헬리라는 인덕턴스는 j2의 2 곱하기니까 j2의 1옴으로 바뀌고 1.5 헬리는 j2의 3옴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0.5 페럿은 마이너스 j2의 1옴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로를 바꾸게 되면 주파수용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V0라는 페이지로 바뀌고 여기에는 1옴 여기가 IS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에 90도로 그냥 써도 되고 이거 전체를 ET 프라임으로 써서 10으로 써도 좋고 근데 90도 정도는 그냥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쵸? 20에 90은 그냥 J2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10에 90도 그냥 J10 이렇게 써도 돼요.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덕터는 J1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캐패시터는 마이너스 J1옴 여기가 1옴 여기가 2옴 여기가 표기가 안 돼 있네 2옴 여기도 2옴 여기가 J의 3옴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0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그럼 메시 전류로 쓰면은 이렇게 흐르는 메시 전류가 I1, 이렇게 I2, 이렇게 I3. 자, 여기에 있는 이 V0는 여기 디파인 했으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전압은이니까 큰 문제 없어요. KVL 쓰면은 전압은 전압 표시가 돼 있으니까. 문제는 전류원이죠. 그쵸? 이 전류원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새로운 미지수로 지정을 해. 지정을 해서 메시 방식 3개 하고, 그 다음에 지정된 미지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V0까지 합하면 미지수 5개로 만들어지니까 5원 1차 연립 방식 풀면 돼요. 근데 방금 봐서 알듯이 3원 1차만 돼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거는. 이건 복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변수를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원이 만들어지는 특성식으로부터 I1과 I2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뭐냐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전류 방향은 I1하고 같은 방향이고 I2하고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I1 빼기 I2는 10에 90도 이렇게 방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로 만들어지는 메시 방식도 못 만들고 얘도 메시 방식이 못 만들어지면 얘 두 개로 만들어지는 루퍼 방정식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전류원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루퍼 방정식하고 밑에 있는 이 메시 방정식하고 얘하고 2개 그리고 얘가 만들어지는 특성식 하나 3개 로 갖고 3원 1차 연립방식 풀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V0라는 변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V0가 먼저 뭐냐라고 먼저 답을 얘기하고 자, 미지수가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I1, I2, I3, V0 이렇게 지금 미지수가 4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정식이 뭐냐 하면은 전류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하나 있고 여기에는 요 전류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방정식 그 다음에 루퍼 방정식 1개 요거는 요렇게 루퍼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메시 방정식이라고 얘기할게요 메시 방정식 1개 그 다음에 뭡니까? V0의 디파인 얘가 만들어지는 방정식입니다. V0는 일로 흐르는 전류가 I2
이렇게 오는 전류가 I3니까 2의 I2 마이너스 I3라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번 1차 연립 방식을 만들지 말고 위에 있는 1, 2, 3번을 만들 때 혹시라도 V0라는 항이 들어가면 얘를 먼저 써먹어요. 그러면 3은 1차로 바뀝니다. 그런대로. 그러니까 V0라는 변수를 쓸 때 써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1번식은 그대로 놔두고요. 1번식은 그냥 I1 마이너스 I2는 J의 10 이렇게 만들어지고 2번식은 이 루퍼 방정식이니까 V0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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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은 V0가 올라갔으니까 V0가 2의 I2 마이너스 I3는 1옴에 흐르는 전류 I1 마이너스 J의 I2 그 다음에 I2 플러스 2의 I2 마이너스 I3 그 다음에 플러스 J의 I1 마이너스 I3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 V0는 얘로 표현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I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마이너스 J1옴에다가 I2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옴 곱하기 I2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 곱하기 I2 마이너스 I3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J1옴 곱하기 I1 마이너스 I3 그것이 요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식을 여기로 넘어오면서 정리를 하면은 I1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으니까 1 플러스 J의 I1 I2는 여기에 여기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2가 있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J의 I2가 하나 남고요. I3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없어지고 야구 없어지죠. 그쵸? 없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J의 I3는 제로. 이것이 두 번째 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메시 방식은요. J1옴의 I3 마이너스 I1 2옴의 I3 마이너스 I2 2옴의 I3 J3옴의 I3는 제로. 이렇게. 그래서 메시 방식 쓰면은 J의 1옴의 I3 마이너스 I1 플러스 2의 I3 마이너스 I2 플러스 2의 I3 플러스 J3의 I3는 제로. 그래서 I1은 여기 하나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J의 I1 I2는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배의 I2 그 다음에 I3는 2, 4 플러스 J4네. I3는 제로.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이 V0니까 V0는 I2하고 I3만 구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I1을 굳이 구할 건 없고 I2를 구해볼까요? I2는 1'식에서 1, 마이너스 1, 제로. 그 다음에 1 플러스 J,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 마이너스 2, 4의 1 플러스 J. 분의 I2니까 1 플러스 J, 마이너스 J의 10, 제로, 제로. 그 다음에 제로에 마이너스 J, 4의 1 플러스 J. 하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J의 6분의 80 마이너스 J의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I3는 분모는 똑같고요. 혼자만 1 플러스 J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J의 10 제로 제로 하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J의 6분의 10 마이너스 J의 10 따라서 V0는 이걸 왜 안 바꾸냐 하면은 어차피 또
I2, I3를 갖고 V0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V0는 2ohm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2의 I2 마이너스 I3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얘에서 얘를 빼면요. 분모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쓰고 70만 남습니다. 그렇죠? 이게 12.9 이제 극좌표로 곤치면은 마이너스 146도.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V0t는 12.9의 코사인의 2t 마이너스 146도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첩의 원리입니다. 중첩의 원리는 여러 개의 신호가 있을 때 각 신호에 대한 응답을 다 더하면 전체 신호의 응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신호가 여기 있는 V1, I1, V2, I2 이렇게 나오면은 V0는 V1, V2, I1, I2에 대한 함수꼴로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중첩의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선연성이 돼야 되니까 A, V1, A1, V1, A2, V2, B1, I1, B2, I2 이렇게 각 항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1, A2, B1, B2를 따로 구해서 대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1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V2, I1, I2를 제로로 하게 되면은 출력 전압은 V1에 대한 응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값이 비례상수가 A1. A2를 구하려 그러면은 이 세 개의 항을 제로로 만들고 V2만 인가했을 때 나오는 출력 전압 관계가 바로 A2, V2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응답을 구해서 다 더하게 되면은 전체의 응답이 된다. 그런 중첩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미 했으니까 얘기는 안 하고요. 예제 바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페이지 주파수 영역에서 이미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넘어온 회로를 보니까 여기 있는 전류원이 하나 있고 여기 전압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이 두 개 있는 케이스인데 주파수 영역에서 같이 표현됐다는 것은 여기서 사용되는 전류원의 주파수하고 여기서 사용되는 전압원의 주파수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얘가 갖고 있는 주파수하고 얘가 갖고 있는 주파수가 다르면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회로가 지배하는 주파수 오메가는 일정합니다. 뭐 어떤 값인지는 안 가르쳐 줬지만은 하여튼 이 회로 전체를 지배하는 주파수 오메가는 일정한 값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요 전류 I0를 갖다가 중첩의 원리를 써서 답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첩의 원리에서는 이 독립 전원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얘에 대해서 응답을 구하고 얘에 대해서 응답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종속 전원에 대한 응답도 독립 전원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얘에 대해서 응답을 구할 때 얘도 제로, 얘도 제로로 만들고 답을 구하고
얘에 대해서 풀 때도 얘를 제로로 하고 얘를 제로로 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풀 때는 얘도 제로, 얘도 제로를 구하며 세 개를 더하는 케이스가 이 종속 전원을 독립 전원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풀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은 얘에 대해서 응답을 구할 때, 얘를 독립 전원처럼 생각해서 얘가 들어갔을 때 알제로를 구할 때는 얘하고 얘를 없앱니다.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게 되면은 이 전체 회로에서 독립 전원이 없기 때문에 올 제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가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얘에 대한 응답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응답을 구할 때 얘를 없앴고 얘에 대한 응답을 구할 때 얘를 없앴기 때문에 얘가 없는 회로하고 똑같이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가 있든지 없든지 회로에 영향을 안 미치면은 맞는데 얘가 있고 없고가 답이 달라져야 되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독립전원처럼 처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첩의 원리에서는 종속전원을 절대로 독립전원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속전원을 그대로 놔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저항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의 30도 암페어에 의한 I0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I01이라고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류와 이 전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류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먼저 2의 30도 전류원에 의한 전류를 구하면은 전압원은 제로로 보내는 건데, 전압원의 크기를 제로로 보낸다는 것은 숏서키트죠, 그쵸?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바뀝니다. 2의 30도에 여기가 인덕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숏서키트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15 마이너스 J의 오hm OIC, 여기 흐르는 전류가 IC, 여기가 J의 2오hm, 여기 흐르는 전류가 I0입니다. 자, 이 점하고 이 점이 이렇게 숏서키트가 됐으니까 IC 자체가 제로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니까 이 회로는 의미가 없고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IC가 제로면은 얘도 제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오픈 서키트고. 그러면은 회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전류원 2의 30도라는 전류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항 15ohm이라는 저항 하나 있고, 그냥 캐패시터 하나 백열로 달려있는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일로 오는 전류가 I0예요. 따라서 I0는, I01이죠. I01은 토탈 전류인데, 일로 흐르는 전류니까 토탈 임피던스 10오hm 더하기 마이너스 J 오음분의 상대방 저항 곱하기 인가되는 토탈 전류. 오로 나눠 2 마이너스 J분의 4의 30도. 이렇게 일단 둡시다. 나중에 계산할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의 0도라는 전압원에 의한 전류 I02를 갖다가 구해 보겠어요. 그러면은 전류원을 제로로 만드는 거니까 얘는 오픈 서키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원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2의 0도라는 전압원이 하나 들어가고 인덕터가 이렇게 달려 있고 저항 캐패시터 전류와 5배의 IC, 여기가 마이너스 J의 5오hm I02, 여기가 10오hm, 여기가 J2오hm, 여기가 IC. 그랬을 때 여기로 흐르는 전류 I02를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I02를 구하기 전에 IC가 바로 나옵니다. 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2, 임피던스가 J2ohm이니까 J2ohm분의 인가되는 전압 2니까 마이너스 J 암페어만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은 얘 5배의 IC가 마이너스 J5 암페어로 바뀝니다.
자, 열로 I02가 흐르고 열로 IC가 흐르니까 열로 흐르는 전류가 I02 플러스 5배의 IC입니다. 그렇죠? 또는 5배의 IC 대신에 여기에 마이너스 J5라고 적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열로 흐르는 전류니까 이렇게 전압이 유기가 될 거고요. 여기 I02가 흘렸으니까 이렇게 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전압 플러스 요 전압 플러스 요 전압이 이렇게 루프 방정식을 씌우자는 거죠. 루프 방정식을 씌우면 자, 여기에 2V가 내려갔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내려갔냐면은 J의 5의 I02만한 전압이 내려갔고, 여기가 10에다가 I02 플러스 5배의 IC는 제로. 이게 되는 거나. 이렇게 빨간 라인에 대한 루프 방정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뭐를 잡냐면은 마이너스 J5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하고 계산하면은 10-J5의 전체 I02는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J의 5C. 따라서 I02는 여기 열로 넘어가면서 5로 나눠지지가 않네. 그래서 10-J5에 마이너스 2 플러스 J의 5C. 따라서 토탈 I0는 I01 플러스 I02.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더하면 얘를 갖다 10-J5로 통분을 하면 얘는 5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20에 30도에다가 더하기 얘를 하면 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J의 50. 그럼 뭐 얼마 나오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별해.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루프 방정식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요게 종속 전원인데 방금 얘기했죠. 종속 전원은 중첩의 원리를 쓸 때 독립 전원을 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그런데 요 케이스만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전압원 때문에 IC 값이 이미 구해져 버렸어요. 구해지고 나면은 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그 값이 마이너스 J5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가 독립전원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문자였는데, 미지수였는데, 미지수가 바로 구해져. 새로 풀기도 전에 이미 IC 값이 나와버려. 그러면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하려면은 이 값의 크기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크기가 결정이 되니까 바로 독립전원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2V라는 전압원과 여기에는 마이너스 J5A라는 전류원으로 중첩 원리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루프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IC도 필요 없어. 이미 전류값을 구해가 대입을 해버렸으니까 여기에 독립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 이 전압원에 의해서 구하는 것 더하기 이 독립 전류원에 의해서 구하는 거니까 얘에 대해서 구할 때는 얘를 오픈 서킷, 얘에 대해서 구할 때는 얘를 숏 서킷으로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전압원에 의해서 일로 흐르는 전류는 얘를 오픈 서킷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V가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직렬 연결이 돼. 얘가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얘 두 개가 직렬 연결이니까 임피던스 그냥 더하면 돼. 더하고 걸리는 전압이 2V고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I02는 이 전압원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토탈 임피던스 분의 인가되는 전압이 이 전압원에 의해서 흐르는 I02고요. 이번에는 이 전류원에 의해서 흐르는 이 I02는 얘를 없애야 되니까 얘가 제로로 가보면은 얘가 숏서킷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필요 없고 얘 두 개가 병렬 연결이 돼요. 이번에는 이 전류원으로 봤을 때는
얘 두 개가 백열 연결이고 그때 1로 흐르는 전류 값이니까 토탈 전류 10-j2의 5분의 상대방 저항이 15ohm이고 곱하기 1로 흐르는 토탈 전류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마이너스 j5ohm이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j5A가 되죠. 그래서 j2의 5A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10-j2의 5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j2의 50. 아까 구한 결과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를 잡는 게 뭐냐 하면 종속 전류원이더라도 그 값이 이미 결정이 돼 갖고 상수가 돼 버리면 미지수가 아니고 그 값이 결정이 돼 버리면 그 이상은 종속 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j5A라고 숫자로 결정이 돼 버리면 독립 전원이 돼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독립 전원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암산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